15번 문제를 끝으로 우리 17번 문제와 서술형 문제 1번과 2번은요. 선생님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시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이전 천국이 스스로 조선을 석방으로 여겨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독립하여 완전한 자주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디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것은요. 누구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개화파가 있었죠. 개화파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청나라처럼 일단 서양의 문물을 조금 가지고 온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모자라니까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온다. 정신은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온건개화파가 있었고, 청나라를 모방하자. 온건개화파가 있었고, 일본처럼 싹 다 근대화를 해야 된다. 메이지 유신처럼. 메이지 왕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실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내각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실권은 왕이 아닌 내각에서 운영을 하게 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도 입헌군주제처럼 근대화를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급진개화파로 나눠졌었어요. 그러니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주장은 무슨 주장입니까? 천국이 스스로 속방으로 여겨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모티브로 하자, 청나라를 모델로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만으로도 충분히 급진개화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요 독립협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독립협회의 독립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도 맞아요. 하지만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서재필이죠. 서재필은요 갑신정변 때 그렇죠, 급진개화파였습니다. 다시 볼게요. 동도서기론을 주장하였다. 동도서기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렇죠, 윤석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윤석학이라는 사람은 사실 온건개화파도 급진개화파도 아닌 위정척사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학이랑 그리고 곽길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곽길학이라는 똑같이 위정척사파인데 이 사람들은 동도, 한마디로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서양의 학문이 아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하는 거야. 우리 옛 범선이 어떻게 지금의 증기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정척사파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린 급진개화파의 주장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것, 요거 X고요. 이는 온건개화파의 주장이다. 반대죠. 온건이 아니라 급진개화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요게 마찬가지로 온건개화파였죠.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내세웠었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체서용이었어요. 다 따라해봅시다. 중체서용. 중체서용이 뭐예요?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학문은 수용한다 라고 하는 게 중체서용이었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 우리 아편전쟁 때 청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쇼크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1차에서 영국, 우와 쟤네 너무 세잖아. 2차에서도 장난 아니야. 야, 프랑스 봤어? 영국 봤어? 왜냐면 연프연합군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프랑스 봤어? 영국 봤어? 장난 아니다. 우리 저거 배워야 돼. 저 무기, 저 기술, 저 우리가 표방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양무운동이에요. 양의 무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양무운동, 중체서용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요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용장이랑 증국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용장은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죠? 그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이랑 같이 이토 히로부미랑 같이 조약 맺었던 사람이 이용장이거든. 양무운동을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청왕조 있잖아요. 청왕조 안에서 갑자기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거나 청왕조는 물러가라, 이 무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운동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청왕실의 지원을 받고자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 자, 4번은요. 전통적인 중화 질서를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이 개창되고 그리고 끝이 날 때까지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며 우리는 중국을 따라야 된다라는 정신이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은 잘못됐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5번 볼게요. 김홍집, 김윤식, 민영익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홍집은요, 여러분들 김홍집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 그쵸.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을 가기도 했었고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김홍집 내각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이 가부개혁을 계속 이제 꾸려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윤식, 민영익, 민영익은 대멀미의 민영익, 보빙사로 활동했었던 민영익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온건계합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 좋습니다. 특히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2차 수신사로 파견돼가지고 뭘 가지고 왔어요?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죠. 조선 책략은 황준시엔이라고 하는 황준원, 중국 사람이 썼던 저서였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나머지 문제, 세 문제는 선생님이 내일 또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문제가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는 친구들은요. 카카오톡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